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개계약에서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 법조 몇 조? 22조. 일반 중개계약 타이틀 밑줄 하시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이라 나오면 네 가지는 머리 담아야 됩니다. 네 가지는 의무사항이 없더라. 그걸 머리 담고 보셔야 돼. 방금 네 가지 있죠? 여기 기억나죠? 여기. 오케이. 그래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등할 때마다 자기가 맡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줄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몇 줄?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업 공인인서 각자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요. 그럼 적으셔야 되겠다. 위에 일반 중개계약 타이틀이 있죠. 네 가지 적으신 분 있죠. 방금 전에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에 주어진 네 가지 의무는 누구한테는 없다. 일반에 없으니까 위에 일반 중개계약 타이틀 옆에 1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적으시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X. 보존 의무가 있다.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보존 의무 X. 3번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 X. 4번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있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X. 그 네 가지는 좀 이따 보시는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인사에게 주어진 네 가지지. 일반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지금 법 좀 보니까 개업 공인 중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없고 의뢰인 네가 각자 부동산에게 맡길 때 네가 필요하면 한 장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밖에 없지 작성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작성 의무는 없겠죠. 그러면 일을 접수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맡긴 내용을 접수받아야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는데 계약서 써드리겠습니다 해야 나한테 일을 맡길 거 아니야. 그러면 작성 의무는 여전히 없는데 작성해 줄 때 어떤 계약서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법에 정하고 있는 밑에 있나요? 그 내용은 반드시 기재하라고. 작성 의무는 없어요. 요청을 받아도 딴 데 가십시오 해도 된다고. 쓸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그거는 꼭 적으라고. 첫 번째 중개대상물 두 개로 나눠서 끊어서 읽으셔야 돼. 오지선장 만들려면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이렇게 읽으시다가 한 개씩 낱개로 따로 쪼개면 억수 힘들어요. 중개대상물 규모를 기재해야 한다. 낯설잖아요. 그 쪼개서 내니까 중개대상물 위치 1, 중개대상물 규모 그렇게 끊어서 읽으시라고. 어떤 가격? 예정자 들어가야지. 거래 가격하면 안 돼요. 그럼 예정 가격이다. 그 말은 손님이 내놓을 때 맡긴 가격이 있죠. 그럼 합의된 가격 아니죠? 그 가격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보수를 얼마 받습니다라고 예정 동그라미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도 적고 그 밖에 그 내용 이외에 중개 계약을 한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사 간 그 밖에 준수해야 할 사항도 약정했다면 적으라 그 말이죠. 그 내용은 별거 없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때 개업 공인인사 기재할 사항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요. 암기상으로 1. 위치 2. 규모 3. 예정 가격 4.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5. 중개대상물 상태 있어 없어요? 상태는 입지는 없죠? 상태 입지 X. 밑에 박스 밑에 영제 몇 조요? 19조. 일반 중개 계약 보니까 누구는 국토부 장관 괄호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일반 동그라미 서식 밑줄 서식은 다 어디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영역이니까 서식 권장은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 밑에 몇 조요? 규칙 그 말은 시행규칙 영은 시행령을 그렇게 말하죠.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 제3조 가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밑줄 하시고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해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 가지고 시험 내니까 그 정도 보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풀어놓은 것이 118페이지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있죠. 방금 읽었어요. 둘째 주까지는.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개업 공인 중에서 역시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승낙하여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요청을 받아도 나중에 부동산 하시면 오래 하시면 짜잘한 거 보증금 뭐 1,000만 원 월세 20, 30원 딴 데 가십시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귀찮다고. 물건 금액이 작은 게 개업 공인 중에서 일하기 쉽겠나요? 물건 큰 게 일하기 쉽겠나요? 그러면 강남이 일하기 쉽겠나요? 강북이 일하기 쉽겠나요? 서울이면 강남이 일하기 쉽습니다. 물건이 크면 손님이 기본 지시를 가지고 물건만 딱 자기 찾고 있는 물건만 먼저 계약 써요. 그런데 보증금 얼마에 이제 월세 얼마 하죠? 그 사람 전재산 아니요? 물건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억수 귀찮게 하거든. 그래서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힘 빠진다고 안 합니다. 그런 거. 친절하게 또 알려줘요. 저기 문 열고 나가. 저기 저 부동산 간판 새거 있죠. 저기 잘하면 저거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도 작성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팽개쳤다가 나중에 20억 자산가 대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할 때 기재사항은 방금 전에 봤죠? 법조문 그대로잖아요. 그죠? 밑에 3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땡땡 있다 없다?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있다 적으시면 돼.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는 없죠. 있는데 안 쓰니까 권장 규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누가?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죠. 권장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기출지문 분석 있죠. 일반 동그라미. 항상 중개계약 지문이 나오면 일반인지 전속인지 꼭 구분해서 푸셔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 나오면 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는 없어요. 뭐이면 맞고 전속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건 맞지만 일반은 법정 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다. 옆에 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은 방금 전에 적으신 4가지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1, 2월달 적으시면 있죠. 처음 오시는 분 4가지 적으시라고. 1. 전속 중개 계약 옆에 4가지 적으시라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그게 법조문 표시입니다. 의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 몇 년 보존 의무. 3년 보존 의무. 3. 정보 공개 의무.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 3년 보존 의무. 2. 3년 보존 의무. 3. 정보 공개 의무. 4.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4가지를 먼저 보고 내용을 보시면 쉬워요. 법조문 법제 23조는 좀 이따 보시면 되고 밑에 0 제20조 있나요? 0 제20조 전속 중개 계약 전속 동그라미 하시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얼마로 한다? 임대차 계약을 배우시면 임대차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임대차 기간을 약정에서 정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도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배우십니까? 민법 시간에. 일시적 계약, 매매 대표 순서 아니야? 일시적 계약의 매매는 매매 대금 지급하고 등기 넘으면 끝 아니야. 계약 관계는 종료야.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은 보통 해제라고 쓰고 매매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네 물건 좀 빌려서 자 그 말 아니야? 빌려서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임대 임차인 간의 권리 의무가 계속 존속되죠. 이걸 계속적 계약이래.
요건 해지라고 표현 쓰죠. 그럼 중개계약도 손님이 가게 와서 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할 때 소장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사가 급하십니까? 몇 개월 후에 가실 겁니까? 물어볼 수 있나 없나요? 관행적으로 중개계약도 중개해달라고 맡긴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하는 기간이 있겠죠. 중개하는 기간이 물건 정리하고 올리고 손님 찾고 일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보통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계약 할 때 여러 부동산 갈 때마다 몇 개월 맡길게요 이렇게 약정해요? 약정을 보통 안 해. 중개계약도 기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데 약정이 없으니까 법에서 기간을 기준을 잡아두겠다고. 얼마로 하겠다고? 3월로 한다 돼. 3월로 3개월로 한다 그 말은 반드시 3개월로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약정을 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손님이 급하게 전출 가게 되었다. 한 달 내에 팔아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아니면 5개월 후에 이사 가면 5개월 맡길 수 있었어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대로 전속 중개 계약이 가겠지만 약정이 없으면 얼마로? 3월로. 약정이 없다 나면 3월로 한다. 약정한 경우 약정한 기간에 따른다. 됐나요?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5개월로 약정했다. 약정했죠? 몇 개월이요? 5개월이다 해야지 3개월로 단축된다? 아닌 거예요. 약정은 1년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한 달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약정은 지금 3월로 한단 말은 달리 앞에 말을 넣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그럼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당사자,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증서가 3월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약정이 있다. 3월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른다. 그죠? 약정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시험 지문에 단답식 잘 나오니까 3월로 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에 따라 중개 계약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2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있죠. 전속은 개념 정의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특정한 첫째 줄 뒤에 특정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한하여 밑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손님 마음이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자유지.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시험에 간혹 나와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뭐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넘기시고. 이제 일반 중개 계약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이 4가지가 있고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 2가지 있다. 그걸 머리 담고 보셔야 돼. 밑에 위에 120페이지 3번 전속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몇 가지가 되어 있다. 4가지. 1.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의무 타이틀 밑줄 하시고 방금 전에 적으신 것처럼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한다. 줄이면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 의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요? 사용 작성 안 했다 그 말이네. 제재가 뭐요? 업무정지. 2번 보존 의무 1, 2번 묶어서 업무정지 적으시면 돼. 1번, 2번 업무정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 당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존? 3년 보존. 3번이 별표죠. 정보 공개 의무가 핵심이고 정보 공개 기한은 전속 동그라미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밑줄 뒤에 및 하면 안 돼요. 또는 선택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밑줄에 대상물에 관한 밑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죠? 다만 동그라미. 다만 중개 의뢰인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돌리지 마라.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비공개 요청한 때 나오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칠 이내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 앞에다가 며칠 이내, 7일 이내라고 넣어서 읽으시면 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대. 니은의 정보 공개 방법은 위에 체크하셨듯이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죠. 둘째 줄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두 가지.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6번째 줄 가면 생활정보지 그런 말 있나요? 벼룩시장, 교차로 거기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공개 수단이 아니에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그렇게 옛날에 낸 적도 있었다. 험한 시절에. 그 다음에 공개사실 통지는 공개할 때 며칠 걸리고 7일 걸리고 공개한 때 내용 통지는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밑줄 공개한 때 공개했다라고 주어지면 며칠 걸렸다고 7일 걸려서 공개했죠. 그럼 뒤에 내용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 공개한 내용을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네 번째 공개해야 할 정보가 7가지가 있죠.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이거 나중에 5, 6월 되면 제가 오후 시간에 한번 잡아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암기사항을 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 암기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일단 체크만 하시면 돼요. 가번에 공개할 사항이 지금 누가 공개하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손님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 물건을 공개한다. 물건이 뭔지 종류부터 소재 지번 공개해야 하네요. 공개해야 되겠죠.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구조, 연도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내가 가진 물건은 무고동, 백펀지, 자이아파트 이렇게 특정해야 되겠죠. 무고동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업은 나중에 확인 설명사항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래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인 소재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쭉 공개한다. 기본적인 사항. 같은 말이 공시법으로 표현하면 표지사항이야. 내가 가진 물건이 종류가 뭔데 아파트면 아파트다, 상가면 상가다, 종류부터 해서 물건을 특정해줘야 지금 누구한테 물건 내놓는 거예요? 이거 7가지를.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데리고 있는 부동산이 자기가 찾고 있는 지역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건축물이면 벽면 도배 상태도 중요하니까 공개하라 그 말이고, 수도, 전기, 가스 있죠. 나합원의 상태 밑줄, 다합원의 상태 밑줄. 네 번째,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이다. 학교, 시장 등과의 근접성인 입지 조건 밑줄. 입지 조건도 공개사항이고, 뒤에 일조 소음 등의 환경 조건 밑줄 하시고 괄호 상태. 건축물에 관해서 상태, 입지 조건도 공개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마하번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뒤에 중개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는 당연히 공개해줘야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분석하겠죠. 뒤에 다만 동그라미. 지금 공개하는 것은 물건 공개합니까? 사람 공개예요. 내가 가진 물건이 이렇으면 물건에 관한 정보 7가지 공개하는 것이지 사람은 공개하지 마라 그 말이죠. 권리관계는 건저당이 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다. 요건 공개하지만 건저당권자 누구입니다. 라고 인적사항은 사람에 관한 정보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옆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면 특히 용도 지역이 중요하죠. 행위자한 것도 공개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시고 중개대상물의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도 들어가야 돼요. 뒤에 공시지가 밑줄하시고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누구한테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임대차 괄호. 다만 임대차의 경우 딱 한 개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묻겠죠.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한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시지가 임대차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임대차가 아닌 뭐이면 매매는 반드시 공개하라 그 말이죠. 그 전체 공개사항 중에서 예정 금액입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매면 공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속 중개 계약서상 의무에서 1.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타이틀 밑줄 며칠 2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뭐로 절차상으로 보면 정보를 먼저 공개해요. 업무 처리 상황을 먼저 통지해요.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먼저 해놓고 조건을 맞춰가고 있든지 연락이 있다 없다 그거를 나중에 통지하는 것이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해야 한다. 7일 이내.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주에 1회 이상. 그 절차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설명 의무는 지금 방금 전에 비교했던 네 가지 의무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전속만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일반도 해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해하시란 말은 네 가지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고 일반은 아니다. 그 말은 네 가지 아니고 기타 의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나머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이다. 나머지는 공통이니까 지금 확인 설명 의무 성실이행 앞에는 일반과 공통 그렇게 적으시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건 전속만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뭐 일반 중개 계약과 공통 그렇게.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4번에 전속 중개 계약한 중개 의뢰인 밑줄 중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1. 위약금 지불 의무 밑줄.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전속만의 의무상이죠. 첫 번째 기업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타이틀 밑줄. 어디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 중개 계약은 얼마든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되는데 전속은 특정한 부동산만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죠.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면 갑 이외의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위반이구나. 위약금 줘라 나오겠죠. 위약금 얼마 주는가 뒤에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 자 보세요. A가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A가 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했다고. 아파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억이야. 그러면 계약서 써준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줘야 안 줘요? 울산광역시 조례 보니까 매매가 4억이면 0.4%다. 법정 중개보수가 160만 원이죠. 그러면 계약서를 써준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얼마 주고 160만 주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갑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도 따로 줘라 그 말이죠. 위약금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라 그 말 아니야? 중개 보수가 얼마예요? 160만 원, 160만에 해당하니까 100% 전액을 여기 또 줘라고. 이 정도 보수 비용 보수에 대해 부담을 줘야 전속 중개 계약한 손님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위약금은 중개 보수 계산되면 100% 따로 주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에서 계약을 한 요 사람에게는 중개보수 100% 주고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따로 얼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100%를 따로 줘야 돼요. 위약금. 그래 나중에 창업하실 때 전속 중개 계약을 접수받으시면 내가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부동산 통해 전속 중개 계약서에 도장 찍어 놓고 손님이 다른 부동산 통해 계약하면 나한테 위약금 줘야 된다. 두 번째,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밑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계약을 하긴 했는데 누구를 쏙 빼고
전속 개업 공인인증서를 배제하고 배제해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거 아니죠? 이것도 계약 위반이니까. 둘째 줄 전속 개업 공인인증서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 개업 공인인증서를 배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해도 계약 위반이니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대. 밑에 소요 비용 지불 의무는 계약 위반 아니죠? 뭐 한때 첫째 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있어서 위약금은 아니고 개업 공인인증서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들인 비용이 있죠? 중개 보수 몇 프로? 50%를 주는 거요. 50%도 중요하지만 뒤에 범위 안이 중요해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줘라 아니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 범위 안에서. 지금 법정 중개보수가 160만 원 계산되었죠. 그 위약금 160만 원 주죠. 소요된 비용은 50%니까 80만 원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라고. 일간신문에 광고 낸다고 개업공인사가 45만 원 들였다고 영수증 가져왔어요. 얼마 주면 돼? 160만 원에 50% 범위 80만 원 범위 안에서 줘라. 그 말은 45만 원 들이면 얼마 주면 돼? 40만. 50%를 항상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간신문에 광고 2번 낸다고 90만 원 들였다고 영수증 가져왔죠. 그래도 얼마 주면 돼? 최대 50%를 부담한단 말이지 반드시 50%를 주는 거 아니다 그 말.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 됐죠? 넘기시면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월로 한다. 기준이죠. 다만 달리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른다. 약정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약정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없어요. 제재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작성 교부 보존 서명날 이게 다 중개 문제를 아시게 될 거니까 이거는 업무 전제 아시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인증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가 뭐였어요? 정보 공개였죠. 그래서 두 번째 임의적 등록 취소만 밑줄 하시면 돼. 개업 공인인증서가 첫째 줄 뒤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나오면 이때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전속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이더라.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기출지문이 있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서 위약금은 아니다 그랬죠. 의뢰인은 개업 공인인증서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뭐가 빠졌어요? 범위 내 범위 안 거기 빠져 틀렸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은 앞에서 들으신 게 부칙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죠. 전국이 아니고 현재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어디까지만. 울산광역시에 있는 물건은 몇 가지? 5가지 다 취급하죠. 울산광역시 사무소가 있는 부칙이 경상북도 물건은 중개해버리면 업무지역 위반이죠.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칙도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망을 본다 그 말은 컴퓨터를 보고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확장이 되죠. 어디까지? 당일 정보망에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물건까지는 다 할 수 있다가 정보망 들어보셨죠? 정보망은 판례 없이 법조문에서 함정파니까 법조문 함정팔 때는 체크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보망은 양가를 1번에 정보망에 이 있죠. 앞에 적어보셨듯이 정보망이란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괄호.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우리가 컴퓨터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각 지역별 정보 검색할 수 있나 없나요? 그건 지금 보시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오로지 개업 공인 소장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지.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서 정보망 할 때는 의뢰인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의뢰인 같은 말 거래 당사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개념 정의를 잘 보시라고. 쉬워서 틀리는 겁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망의 기능은 됐고 넘기시고 거기 124페이지 박스에 표 있죠. 그거는 7, 8월 달에 문제풀이 집에 볼 거예요. 한번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는데 표가 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떤가 그걸 적어 놓은 건데 그거 나중에 7, 8월 때 보시면 되고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밑에 하단에 124페이지 하단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기에 또 나와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2에서 셋째 줄 지정할 수 있다. 있나요? 지정, 거래정보 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첫째 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괄호. 다시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에서 상호간 의뢰인 또는 거래장사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목적정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있나요? 목적정까지 세 군데 가로 하시고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 중에서 상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름이 뭐라고?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세 군데 가로했어요. 국토부 장관 괄호, 개업 공인 중에서 상호간 괄호, 뭘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요즘에 추세도 괄호 채우기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군데 채워놓고 올바른 말을 해서 국토부 장관 자리에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되고 목적조항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지 중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페이지 지정 절차 있죠. 대강의 표가 나와 있고 좀 이따 보시면 되고 밑에 지정 요건부터 이제 시험 나오겠죠. 정보 사업자에 대한 요건, 정보망을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지정 요건입니다. 1번 기억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몇 줄 누구일 것? 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되죠.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죠. 홈쇼핑하는 사람들 다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사람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일것 여기서 함정은 한번 나왔던 것이 여기는 법인 이어야 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사람이면 개인 법인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네.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법인 제한이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다 가능한데 여기 이제 여기에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면 가능한데 딱 한 사람 빠져야 돼. 우리 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있나요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중에서 법인 있죠. 법인은 몇 조 업무만? 14조 업무만 영유할 목적이어야 되죠. 14조는 배우셨죠? 중개업하고 몇 가지가 돼 있었어요? 6가지 겸업이 있었죠. 요만큼 해야 되는 것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6가지 배우셨듯이 6가지 겸업 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이 있던가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이면 족함으로 충분함으로 법인, 개인 불문하고 가능하다 돼 있죠. 그런데 괄호에 누구는 빼고 중개법인은 제외됐죠. 중개법인을 풀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왜 제외인가? 14조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14조 업무를 벗어나는 중개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없다. 그렇게 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입 이용 신청 밑줄 망 지정 요건에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가입 이용 나오면 무조건 누구만 나와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만 나와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자리에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아, 망에 가입해서 들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장만 볼 수 있구나. 개념 잡으시고 개업공인중개사 가입 이용 신청 받는데 몇 명이나? 500명 괄호 이상이고 몇 개의 시도? 2개의 괄호 시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할까? 숫자 개념이니까 괄호 치우기요. 500명, 2개, 30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해야 한다, 그죠? 이전에는 1000명 이상 이렇게 했거든. 바뀌어서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예요. 500명 이상. 옛날에는 10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했는데 10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저기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요? 개인이 어떻게 가입시킬 수 없잖아요. 지역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봐줬다 그 말이면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울산광역시하고 어디하고 경상남도를 묶든지 경상북도 묶든지 그래서 총수는 500명 이상 모아야 돼. 울산광역시에서 최소한 몇 명? 30명. 경상북도 30명. 최소수는 30명 이상. 꽈락 없이 60점 하듯이 30 이상 모아서 총수는 몇 명? 500명 그렇게. 그 다음에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서 망사업자가 되려면 컴퓨터를 잘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네. 뒤에 확보해야 할 직원은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1인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1000명 이상 할 때 2인 이상 했는데 500명 낮추면서 1인 이렇게. 확보해야 할 직원은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보해야 할 직원은 공인중개사를 확보하고 몇 명이나요? 1명.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 가입 이용 신청은 소장만 가입 이용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직원은 공인에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망은 결국 컴퓨터 설비를 통한 인터넷 통신망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누구이고 국장이죠.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요건 갖췄죠.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에 서류 첨부하여 밑줄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국토부 장관은 괄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뒤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지정 신청할 때 뭐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앞에 쭉 연결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법인이 부문사무소 둘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법인 등기부 가져가요? 부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법인 등기 가져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확인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다 했죠. 법인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공용사일 것이죠.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가져가요? 필요 없고 분사무 책임자는 누구일까?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까? 소속 공용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들어가요?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다 확인하니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 누가 확인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확인해야 하니까 가져갈.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야 한다 옆에 법인 등기부 제출 X 적으시고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아닌 것 답이 뭐라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 빼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되니까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연에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 이용 신청했죠. 몇 명이나 가입 이용 신청했어요? 500명이나. 그러면 사업자 되고자 하는 사람이 500장 가입 이용 신청서 들고 어디 가요 지금? 국토부 장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들고 가는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했습니다. 증명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아니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첨부합니다. 직원을 누굴 도왔다고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또 직원을 누굴 도왔다고? 공인 중에서 자격증 4번 들어가죠. 자, 보세요. 앞에 자격증 4번 들어간 데가 있었어요? 없어요?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나 소속 공인에서 고용 신고할 때는 누가 다 확인해야 돼?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에서 확인하기 가져갈 필요가 없죠? 지금은 지정 신청을 등록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해요?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밑에 아래 끝한테 확인 안 하니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등록증 4번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4번은 여기밖에 없어요. 가입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가져와야 되고, 직원을 누굴 두었다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두었다라고 자격증 4번을 제출했네요. 이 두 가지가 특이해서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주된 컴퓨터 용량을 확인하는 서류 가져갔죠? 넘겨보시고. 위에 기출지문은 숫자 넣는 거니까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몇 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박스 밑에 지정 및 지정서 교부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 받은 날, 며칠 30일. 30일을 1개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0일하고 1개월은 다른 거예요. 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흔히 사적으로 할 때 30일을 한 달로 이렇게 하죠. 근데 법에서는 월 단위로 쓰면 월 단위로 그대로 체크하셔야 돼. 2월 달은 30일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 1개월 하면 2월도 한 달이야. 1로 하면 꼬박꼬박 세고 30일 닦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30일 해버리면 2월 1일부터는 언제까지 가야 돼? 2월 달이 29일까지 있다면 3월 1일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마음대로 1 단위를 월 단위로 고쳐서면 안 된다. 옛날에 시험은 자주 나왔었는데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하고, 적합하니까 지정해야죠. 누가? 국장이 지정받은 사람에게 뭐 교부하라고?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됐어요? 밑에 기억부터 해서 미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다. 4번 시험 나와요. 운영규정, 재정승인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요. 거래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뭘 정하여?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그럼 느낌이 뭐예요? 가입 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정보망 안에는 누구만 나와요? 국토부 장관만 나오죠.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면 안 된다고. 거기는. D가 운영 규정을 정할 때도 사전에 승인 받죠. 운영 규정을 지가 마음대로 유리한 쪽으로 정하면 안 되니까 운영 규정을 정했다면 누구 승인 받으라고? 국토부 장관. 정해서 승인 받아 운영 규정 가지고 운영하다가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니까 누구 승인? 처음에 정할 때도 승인상이고 변경할 때도 국장의 승인상이다. 뒷부분을 잘 배우시고. 나중에 기억부터 해서 미연까지는 9월 달에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셔야 돼. 한 개 질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운영 규정에는 거기 기억부터 쭉 나와 있죠. 이것이 한번 나왔어요.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맞죠? 그렇게 지문 떴으니까 나중에 9월 달에 한번 보고 가시면 돼. 그 다음 밑에 5번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받은 날 며칠 얼마 이내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한다. 됐나요? 기간은 다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앞에 표가 있듯이 국토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에 지정을 하고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고 지정서 줬죠. 그럼 지정을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신청일 30일. 지정받은 날부터 하면 두 가지. 3월 하면 운영 규정 승인. 지정받은 날 1년 하면 설치 운영.
요건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좀 구분하실 개념이 127페이지 거래정보사업체 및 기업공인인증서 의무 있죠.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타이틀 밑줄. 정보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기사 한 명 두고 공인인증서 한 명 두고 하는 일이 뭐인가? 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컴퓨터 설비 확보하고 기사 한 명 두고 설비 공인인증서 한 명 두고 사업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500명 이상 개업 공인인증서 가입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가입한 사람 중에서 물건은 확보되는데 손님이 없으면 손님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자한테 물건 좀 띄워달라고 의뢰하면 사업자가 하는 일은 오로지 가입한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공개해달라고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이 팔리면 내리고 물건 올려주고 물건 내리고 그게 사업자 일이에요. 그러면 정보사업자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이면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그게 답이에요. 개업 공인 중개사 관하시고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뭐 한하여 밑줄 오로지 가입한 개업 공인에서 올려달라고 한 정보만 공개됩니다.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속았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조사 물건도 공개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오로지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개해달라고 의뢰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의뢰받은 정보와 내용과 다르게 공개도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를 해서 안 된다. 그죠? 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핵심이기 때문에 제재가 좀 이따 보시면 강하다는 겁니다.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있나요? 그러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50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을 이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망에 가입해서 뭘 이용하는 내용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을 여기 공개할 것이고 공개해서 물건 올려놨죠. 다른 부동산 보고 공동중개에서 팔았죠. 그 망에 올린 물건이 팔리면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팔린 다음에는 정보사업자한테 팔렸으니까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끊으시고 두 번째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되었다. 생략된 말이 뭘 통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니까 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 그럼 그 말은 물건 올린 사람하고 물건 찾은 사람 연락해서 공동중개에서 팔았다 그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팔렸습니다. 물건 내려주십시오라고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보세요. 일반하고 전속하고 차이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은 네 가지 의무가 아니면 차이점이다. 공통이다. 공통이다 그랬죠. 네 가지 차이점 안에 이런 말이 있던가요?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대상물을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요건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의 의무사항입니까? 전속의 네 가지 의무는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서 의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상 통지는 네 가지밖에 없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없다 그러면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공통이니까 타이틀에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옆에다가 일반 더하기 전속 공통 적으셔야 돼.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에 가입할 수 있죠.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망을 통하여 거래가 완성되면 내려주십시오라고 지체 없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암기사항인데 지금 보셨던 정보망은 계약 알선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우리가 망에 가입한 목적이 뭐예요? 물건 나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물건 띄운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부동산에 보시고 찾으신 물건 맞으면 저하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하자 그 말 아니야? 망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 망관계에서 개업 공인 중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예요. 그 말은 두 가지. 거짓으로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그럼 위에 넘기시기 전에 그러면 위에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죠.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 다르게 공개했다. 차별적 공개하면 핵심 업무죠. 1번에 셋째 줄, 넷째 줄 뒤에 땡땡 지정 취소 더하기 1-1 적으시면 돼. 맨 위에 1번이요.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에서 지정 취소 더하기 1-1. 밑에 2번은 개업 공용에서는 망관계는 다 제재가 뭐? 개업 공용에서 의무 땡땡 업무정지. 업무정지 두 개요. 첫째 줄 뒤에 거짓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두 개 끊어서 읽으셔야 돼. 제재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누가 주는가? 지정 취소 밑줄 127페이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국장은 뒤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두 번. 그 절대 취소를 해서 지정 취소해야 한다 틀린 줄 잘 나오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답니다. 여섯 줄에 정리할 것이 둘째 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뭐 취소 등을 할 때 사전에 원칙은 뭐 해야 하는데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딱 한 개 예외예요. 다만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수 있죠. 그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네. 그때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 해산을 이유로 취소할 때 청문한다? 하지 않는다. 그거 나중에 6주째 정리할 거고. 방금 전에 배우셨던 게 디귿 아닙니까? 디귿.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더하기 형벌 얼마? 1-1 그렇게. 밑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나중에 하시고 넘기세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3번 있죠. 방금 전에 봤던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한 사업자는 지정 취소 이외에도 1-1 형벌 대상이다. 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다? 정보 공개다. 그 위반하면 뭐 받을 수 있다? 1-1 형벌 받을 수 있다. 그거 좀 보시고. 밑에 2번 개업 공인 중개사는 무조건 제재가 뭐다? 거짓으로 공개도 업무정지.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보세요. 기출지문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 얼마?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취소를 절대 취소로 잘 돌린다고 이게. 됐죠? 조금 쉬셨다가 문제 네 문제 읽어보고 넘어갑시다.